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와 법을 공부하고 있는 김영진 쌤입니다. 안타깝게도 대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또 원격 수업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또 건강하게 가정학습 잘 하시고, 선생님이 또 오늘 수업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선생님이 항상 갖는 마음가짐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정치와 법 내용을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이 표 하나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또 시험에 출제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그리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 좀 짧게 강의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을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화법이 사실 시험도 한번 봐서 알겠지만 단어도 많고 어렵고 외울 내용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해줘야 돼요. 오늘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저녁 때쯤이나 내일쯤에는 이 표도 한 번씩 그려보면서 이게 정치 과정이구나 하고 복습을 하면 좀 정치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반복만큼 확실한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꾸준히 복습 많이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고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내 지식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드디어 우리가 3단원에 들어갔는데 정치과정과 참여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 다음 중단원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선거가 나올 거예요. 선거. 그 다음이 정치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가르칠 부분은 정치과정과 시민의 참여, 그 중에서도 정치 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이란 말은 사회 구성원들이 표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해요. 우리가 사회 속에는 다양한 집단들이 함께 어울려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 나의 이익을 실현시켜 달라.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나의 이익을 반영시켜 줄 거라 믿고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당선이 되고 그게 정책으로 만들어지면 나에게 혜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은 장애인 등급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장애인 등급이 너무 엄격해서 장애가 있지만 혜택을 못 받았다. 그래서 그 장애 등급을 좀 완화시켜달라. 그래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후보자들 찾고 그런 거에 대한 꾸준한 요구를 해서 그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게 내가 혜택을 입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보통 정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치 과정 모형이라고 있는데, 데이비드 이스튼이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정치 과정은 이러한 상태, 이러한 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아주 깔끔하게 표를 정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입 산출 모델이라고도 하고, 정치 과정 모형을 다른 말로 정치 체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정치 체계, 정치 체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시스템, 정치가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 사람이 이스트라는 학자고,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민주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결정기구, 정치주체가 이렇게 있고 투입, 산출이 이렇게 있어요.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서 쓰면서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강의 중간에 이걸 멈춰놓고 그리든지 아니면 다 끝나고 이걸 적든지 해서 한 번쯤은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수능에도 나오고 학습지에도 이제 나오고 교과서에도 있는 부분이니까. 자, 어렵지 않아요. 여기 봅시다. 정책결정기구라는 게 있어요. 정책결정기구라는 게 있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말하죠.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곳. 그리고 정치 주체는 우리잖아요. 국민.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치 주체는 국민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투입이라는 거죠. 투입 뭐야? 집어넣는다는 거지. 뭔가 들어가. 그러면 산출. 나와. 자, 우리가 물을 먹어. 소변을 보지. 음식을 먹어. 응가를 하지.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정책결정기구에 들어가면 그게 뭘로 만들어져서 나온단 말이야. 그 나온 게 다시 우리한테 오고 그걸 또 다시 우리가 집어넣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지. 자, 설명할게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있다고 했어. 그치? 뭐 이익집단, 시민단체, 뭐 정당, 언론 막 되게 많은 그런 정치 주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요구가 달라. 그런 것들을 정책결정기구에다가 투입, 넣는 거지. 내 이런 이익을 도와달라, 이런 법을 만들어달라, 이걸 실현시켜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투입은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투입이라고 그래. 집어넣는 거지. 우리의 요구를 정책결정기구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정당이라든지 이익집단, 그 다음에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서 좀 넣을 수도 있고, 언론도 있죠. 그렇죠? 언론. 이건 이제 집단적인 참여고,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뭐 1인 시위라든지 뭐 청와 문서로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넣는다든지 뭐 투고, 독자 투고, 뭐 신문이나 뭐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글을 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와 지지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구나. 이런 집단들이 이러한 걸 원하는구나 라고 정책이나 법으로 만드는 거지. 정치기구에서 만들면 정책이 결정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요구가. 그리고 그걸 실제로 집행을 해요. 그게 산출이라는 거야. 국민들이 바랬던 다양한 요구와 지지, 그들이 희망했던 사안, 법안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사회로 내보내는 거, 그게 산출. 요구와 지지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내보낸다, 산출이고. 그러면 그 만들어진 정책, 법에 따라서 누가? 국민들이 영향을 받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걸 따라야 되니까. 그치? 혜택을 보든 피해를 보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산출된 정책이란 말이지. 그래서 정치 주체인 국민들에게 만들어진 정책들이 이제 와서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보면 환류라는 말이 있어. 환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요구와 여기 어떻게 해달랬던 요구와 정책을 비교를 하지. 비교해서 평가를 해. 그래서 이게 좋다. 그러면 지지를 하겠지. 이 정책 잘 만들었다. 그 후보자 정당을 또 지지하겠고, 이거 잘못됐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피해를 보는데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 반대를 하게 이 정책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넣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정책이 다시 손봐지겠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그치? 그게 바로 환류라는 거야, 환류. 그래서 피드백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이거 잘했나 한번 봐줘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게 실제 사회에서 실행이 되는데 사람들한테 과연 이게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불편한지 그것들을 사람들이 판단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들어가고 그것들이 다듬어져서 새로운 정책으로 다시 나와. 그걸 우리가 환류라고 하죠. 환류. 그래서 환류는 정책을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고 새로운 요구를 또 집어넣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한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여기 별표까지 쳐놨어, 그치? 선거야, 선거는 정권에 대한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들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지를 초래하고 다른 사람을 뽑을 것인지. 예를 들면 내가 민주당을 뽑았어. 또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바랬던 것만큼 정치를 잘했고 경제를 살렸고 남북관계가 좋아졌어.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어.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나는 그 당을 또 뽑을 거야. 그 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를 또 뽑을 거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남북관계가 안 좋아졌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고 경제가 어려워졌어. 그러면 나는 내 지지를 철회하겠지. 그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다가 표를 주겠지. 그게 바로 선거야. 그러니까 선거, 다른 말로 하면 정치 권력에 대한 심판 또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환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론 환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라는 거지. 선거. 쉽게 말하면 환류는 정치 주체가 요구와 지지를 넣었는데 그 정책을 만들어서 나왔단 말이야.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실생활에 도움이 됐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얼마나 맞아 떨어지냐, 이거를 평가해서 새로운 요구와 지지를 넣는 그 과정을 환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일련의 체계, 이걸 우리가 정치 과정 모형이라고 해.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우리 예를 들어볼게. 이런 게 있겠다. 주 5일제.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게 되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예전에만 해도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토요일까지 다 일을 했어요. 학교도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다 나왔고,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그 일과 생활의 양립, 워라밸이라고 하지. 그치, 워라밸. 워크앤 밸런스. 생활과 일의 균형. 일도 해야 되지만 그 여가 시간도 즐겨야 되고 가족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일제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주 5일제를 매주 하기가 좀 뭐라 할까요? 바로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격주로 하기로 한 거야. 격주로. 예를 들면 뭐 둘째, 넷째 주만 5일제를 실시하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1년을 주 5일제를 격주로 해보니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틀을 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출근하면 또 생산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족 단위로 놀러 오고 금토일 이렇게 3일 놀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관광지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기업도 생산성이 높아졌고 일하는 사람들도 좀 더 즐겁게 일할 수가 있게 됐고 스트레스도 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주 5일제를 전면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한민국에 일하는 모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모든 사업장에서 주 5일제를 다 실시하게 된 거지. 그래서 처음 주 5일제 실시하자고 했던 요구가 들어갔던 거고, 실제로 주 5일제 격주 정책이 나와서 시행을 해보니까 어떠한 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이거 주 5일제를 전면 실시하자는 새로운 요구가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정책결정기구를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정치 주체가 그 정책을 직접 영향을 받고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요구가 집어넣고, 이러한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이게 우리가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정치 체계라고 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운영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과정 모형 정말 아주 중요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 정치 주체인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집어넣는다. 정치결정기구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입법행정사업부에서는 그 정책을 이제 만들고 집행하고 그걸 우리 다시 영향을 받고 그걸 새롭게 평가하고 판단해서 새로운 요구와 지지를 집어넣고 다시 정책이 나오고 그걸 또 우리가 경험하고 또 평가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정책이 다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서 경험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나 비판들을 뭐 댓글들이라든지 뭐 정당 활동이라든지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대국가의 특징이죠. 우리의 참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 가장 중요한 거, 투입도 중요하고 사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야 우리가 더 이익과 혜택을 받고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배우는 것도 그러한 이유죠. 자, 투입산출 모형 정리 잘 하시고요. 민주국가와 권위주의국가의 이제 차이점인데, 우리가 지금 정치 과정의 모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민주국가,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지냐면, 투입에서 산출, 한류, 이 모든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국가가 민주국가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지가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들어가는 거고, 그걸 정책특정 기구에서 요구와 지지 잘 수정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들을 국민들이 다시 평가해서 다시 집어넣고, 이게 잘 이루어지는 국가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그런데 권위주의 국가는 뭐냐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국민들은 그걸 따르기만 해야 돼. 국민들의 어떤 요구나 어떤 지지사항 같은 건 반영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은 투입보다 산출을 중시하는 것. 이게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이에요. 차이점 잘 비교해서 알아주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투입, 산출, 한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과정의 변화인데, 전통적인 정치 과정과 현대의 정치 과정이 있어요.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해 보는 건데, 전통적 정치 과정을 국가기구가 주도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지. 그러니까 이때는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 집단들의 어떤 다양한 요구와 어떤 지지 같은 게 반영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정부 정책 일방적으로 따르기만 하고 불만만 되게 많이 쌓여있고, 실제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근데 점점 민주화가 진행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나게 된 거고, 우리들의 의식도 그만큼 좋아진 거지. 우리가 참여해야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현대 정치 과정은 민주정치 과정이겠지. 그래서 정부, 시민 간의 상호작용이 되게 많아졌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요구사항, 불만 같은 게 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막 넣을 수 있잖아. 올릴 수도 있고,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청원도 할 수 있고, 인터넷 글도 올릴 수 있고, 신문에 글도 쓸 수 있고, 그치? 시민단체에 가입도 할 수 있고, 되게 많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 이거는 간단한 거지. 우리가 정치하면서 방법이 되게 많았어. 여기 있지?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청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방식으로 정치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주체가 또 활동을 한다. 그 얘기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거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부호받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든 뭐든 우리한테 우리가 실제로 지켜야 되고, 우리에게 혜택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불만이야 해서 이야기만 해. 그럼 바뀌지 않아. 하루 종일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뭐해? 속된 말로 뭐라 그래, 그런 거. 입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참여하고 내 목소리를 내보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바뀌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를 우리가 촛불 시위로 인해서 정권도 바꿔보기도 하고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우리 권리를 잘 알고 참여로 인해 바뀔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의식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정치화법을 배우는 거기도 하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다시 한번 투입 산출 모델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건강하게 가정학습 잘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미래니까. 자, 건강하게 일주일 잘 지내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